네, 시장 전략에 대한 고민 집중 분석에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이경민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지수 체크해 봤듯이 코스피 지수가 한 번 또 불이 붙으니까 네. 단숨에 2,600선을 넘어서서 네. 2,610선까지 오늘은 또 안착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화면에도 나갔지만 불확실한 변수들이 완화되면서 네. 지수도 정상화가 계속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볼 네. 텐데요. 일단 닷새 연속으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반복되고 있는 미국의 관세 이슈, 그냥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많이 좀 적응을 했고 협상에 대한 카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증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그 네. 얘기를 했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외워라. 트럼프 관세 정책은 협상 카드지 네. 누구를 제재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네. 했었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이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협상 카드라는 게 좀 더 명확해지고 있죠. 네. 그리고 상호 관세라는 것도 이제 4월 초나 돼야지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편 그 과정에서 본다면 뭐 품목별로 관세 부과는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협상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을 많은 관세에 관련된 얘기들을 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부과된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인도, 유럽, 뭐 글로벌 전반적인 국가들과의 협상들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옥석가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흐름들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불안했던 심리가 좀 진정되면서 상반기 중엔 좀 짧게 본다면은 4월, 5월까지는 아마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 통상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는 좀 더 진정되면서 좀 시장은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는 관세 때문에 놀랐던 가슴이 많이 진정되면서 지수도 안정권에서 움직일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관세는 협상이다. 네. 외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반면에 매크로 지표들도 좀 봐야 되는데 그 CPI와 PPI가 지난주에 딱 네. 나왔는데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네. 거기다가 어쨌든 그 관세 영향도 있다 보니까 인플레에 대한 걱정은 사실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도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걸까요? 일단은 CPI가 예상보다 높았고 네. 코어 CPI는 또 반등세로 돌았었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런데 잘 따져보신다면 채권금리 변화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예. 오히려 채권금리는 전주 대비 약간 하락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달러 인덱스는 107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럼 왜 그럴까를 봐야 되겠죠. 최근 물가 반등은 일정 부분 부담스러운 수준이 있겠지만 특히 CPI 반등은 일회성 요인들이 훨씬 더 컸고 그리고 계절적 영향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23, 24, 25년 1월 물가가 굉장히 튀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왔거든요. 계절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들이 좀 녹아들면서 좀 시장에서의 충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지금 보는 것은 뭐 관세에 대한 불안감들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 실질적인 관세 부과는 중국의 10% 추가 관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관세 부과된 게 아니다 보니까 물가 영역은 지금 제한적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증권에서는 지금 주거비 둔화는 계속되고 있고 일회성 요인들이 진정되게 된다면 상반기 중에는 물가 안정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물가 불안 심리가 좀 있겠지만 2월 말에 발표되는 1월 PCE 그리고 3월 중순에 발표되는 2월 CPI를 확인하면서 시장은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를 오히려 진정시켜 나가는 그림들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 이렇게 물가가 좀 안정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증시를 더 떠받들어 주는 게 수급이지 네. 않겠습니까? 최근에 일단 지난 1월까지 거의 6개월 연속으로 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들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네. 등 개선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기관이 요즘 많이 사잖아요. 네.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수급적으로도 충분히 유의미하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연기금 순매수 유입이 굉장히 네.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작년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를만 놓고 본다면 연기금 매수가 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이 팔면 시장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외국인이 사면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적인 받쳐주는 주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연기금이 작년 11월부터 일평균 1,000억 원 이상의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30거래일 연속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그림들은 좀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죠. 즉 외국인이 매도한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진다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칠 거고, 왜냐면은 연기금 매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좀 탄력적인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연기금 매수는
한국 주식 비중을 채운다는 차원에서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아마 상반기까지는 꾸준히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흐름 안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 좀 탄력적인 반등을 하고 외국인 매도가 출회되게 된다면 좀 일정 부분 조정을 겪는 정도 흐름이지 추세를 무너뜨리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 외국인이 왜 이렇게 안 사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선물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환율 변수가 아직까지 불안정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현물 수급은 좀 세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또 외국인 현물은 어떤 업종은 팔고 어떤 업종은 사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 많이 올랐던 조선이나 이런 쪽들은 매도하고 있다 보니까 매수가 약하고 매도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데 따른 엇갈림이지 뭐 시장을 나쁘게 보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물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환율 변동성만 진정되게 된다면 외국인 현물 매수도 충분히 들어오면서 코스피 반등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처럼 외국인들이 막 무자비하게 계속 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선물 쪽은 충분히 꾸준히 사고 있고요. 현물 쪽은 아무래도 달러 변동성까지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여기서 딱 현물에서만 의미 있게 들어와 준다면 확실히 코스피 지수는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증시 흐름을 체크해 봤고요. 관세는 협상의 카드다 말씀해 주셔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그 관세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반도체, 의약품,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워낙에 또 우리 주도 업종입니다.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미국 산업보호 정책, 그러니까 산업별로 카테고리를 나눠본다면요. 철저히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라고 구분된 업종들, 산업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업종들은 어떻게든 관세를 부과하면서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흐름들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중국망 공급망을 조금 더 탈피하자라는 쪽들은 바이오, 배터리, 태양광 패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뭐 동맹국, 그러니까 연합이 필요한다라는 산업은 바이오, 반도체, 조선 정도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이오 반도체 조선은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센 관세가 좀 부과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산업은 AI, 드론, 로봇, 5G, 통신장비 쪽인데, 아마도 AI, 드론, 로봇 산업에 있어서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민간 기업 차원에서의 정책 드라이브가 좀 세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반도체 조선은 관세 부과에서 약간 한 발 비껴나가 있다. 그리고 한편 AI, 드론, 로봇 산업에 있어서는 미중 패권 전쟁이 펼쳐지는 또 다른 전장이거든요. 여기서 정책 드라이브 그리고 서로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우리가 산업에 대해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세에 좀 영향을 받는 쪽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AI나 드론, 로봇 산업은 아무래도 좀 동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도 하나 또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주말 사이에 많은 또 분들께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재건주 투자에 있어서 많이 기대를 하셨을 미네인 안보회의가 개최가 됐어요. 우크라 전쟁 종식을 위해서 그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모으긴 했는데 막상 미국의 일방주의만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재건주 좀 실망 매물도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그 트럼프만 믿고 너무 기대를 했던 걸까? 어떻게 보세요? 뭐 재건 관련해서는 좋은 이벤트고 좋은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 평화협정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지 또 하나는 거기서 한국 기업들이 얼만큼 수혜를 받을지는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막연한 기대에 너무 따라가지 말자. 그런데 건설업종의 흐름들, 그런 쪽들의 흐름들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던 건 맞거든요. 따라서 너무 많이 오른,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급등할 때는 좀 조심하고 오히려 좀 조정받았을 때 좀 사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워낙 낮은 수준에서 최근 급반등을 한 거라서 조정이 있다면 2차 상승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대응은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들은 좀 더 확인해야 되거든요. 최근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유럽도 배제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생각했던 유럽이었는데
트럼프 일방주의에 의해서 소외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후죽순으로 모든 네, 종목들이 맞습니다. 올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 옥석 가리기가 너무 중요한 게 또 재건 섹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너무나 이제 주인공 역할 잘하고 있는 네. 조방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조선 방산 전력기기 거기다가 플러스 로봇까지 해서 여전히 입지가 견고할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또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네. 조정도 좀 나오고 있긴 네. 하거든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세요? 올해 상반기까지 흐름들을 본다면은 주도력은 네.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드릴 수 네. 있겠고 한두 달 좀 단기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좀 쉬었다 갈 것 예.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기대나 모멘텀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좀 쉬었다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 뭐, 워낙 핫하니까 막 굉장히 많이 뜨거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자, 몇 달 전후반 돌아가서 가장 핫했던 업종은 제약바이오였고요. 그리고 방산이었습니다. 그 몇 달 전에도. 근데 제약바이오도, 최근 또다시 핫한 인터넷도, 그리고 방산도 한번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몇 달 전에는 급격한 가격 조정을 한두 달 정도 거친 뒤에 최근과 같은 급등세가 또 나타난 거거든요. 아마도 지금 상황이 좀 너무 뜨겁다 싶으면 좀 쉬었다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두 달 정도 뒤에는 지금 가격보다는 좀 훨씬 더 싼 가격에 매수할 기회가 올 테니까 지금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좀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약간의 상황을 보면서 기다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유효한 만큼 조정 시에는 그때는 매수도 가능하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은 어느 정도 비중을 덜고 이제는 좀 낙폭이 과대했던 네. 쪽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받고 있는 섹터에서 트레이딩하는 전략도 필요할지 포트 전략 어떻게 좀 짜볼까요? 최근 핫한, 그리고 몇 달 전에 핫한 업종들을 보시면은 네. 그 몇 달 전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업종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조선 같은 경우도 작년 상반기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는, 전력기계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산도 뭐 최근 트럼프가 올라오면서 관심을 가졌던 거죠. 이처럼 아무도 관심 안 가졌을 때 잘 모아놓으실 때 수익이 나는 거지 지금 뭐 30% 40% 급등한 상황에서 따라가는 전략은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물론 조정시 매수 전략은 맞습니다. 제약바이오와 인터넷이 두 달 정도 조정받고 다시금 급등하는 것처럼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따라가는 전략은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상황에서 고점 대비 아직까지도 저평가 매력이 높고 최근까지도 제대로도 반등을 못했었던 업종이 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거든요. 네. 이 업종들 최근 반짝반짝하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이 업종들 등락이 있을 때마다 잘 모아가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핫한 업종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를 좀 매집해 오시는 게 아마 한두 달 정도 흐름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익을 좀 더 퍼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달 정도 아까 전에 봤던 그 네. 조방전에 로봇이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이때 딱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대표적인 저평가 업종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까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포트 짜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이경민 부장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